자, 지금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테슬라 오늘 상당히 이상했죠. 무려 마이너스 4.02%가 빠졌기 때문에 이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목요일 날 급락, 어저께 급등, 오늘 또 급락. 어제 리비안 급락성 악재 터지고 섹터 전체가 일단 오늘 별로 좋지는 않았죠. 삼성전자 이후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의 이 하락은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 트레이딩을 심플하게 해야지 주식 공부는 좀 깊게 해야죠. 맨날 롱이냐 숏이냐 롱이냐 숏이냐.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월가에서 나온 테슬라 리포트 가운데서 흥미로운, 우리가 좀 제 시선을 딱 꽂은 부분이 있는데, 마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마진. 인도량입니다. 인도량. 자, 이번은 인도량이 48만 대 나왔잖아요. 정말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에는 28,000대의 재고 소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플러스 공격적 할인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도량은 늘었지만 뚜껑 열어보면 남는 게 없네. 많이 팔았지만 남는 장사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의 리포터들이 오늘 미국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자, 그래서 오늘 마진 압박 앵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파봤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정말 놀라운 숫자를 하나 던졌습니다. 48만 126대. 그렇죠? 월가 예상을 물려 7만 4천 대나 뛰어넘는 2분기 인도량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그날 테슬라 주가가 무려 7.49%나 폭락했습니다. 1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표면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 한 단계 깊은 곳 테슬라의 마진이라는 숫자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숫자부터 다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합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45만 1758대를 생산했고요. 48만 126대를 인도했습니다. 생산보다 인도가 많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를 팔아치웠다는 뜻이죠. 생산을 45만 1758대 했는데 인도는 48만 126대를 했어. 자, 어찌 보면 뭐야 너무 잘 팔려가지고 막 재고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죠. 차를 덜 만든 거죠. 덜 팔릴 줄 알고.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의 소진, 정확히는 약 28,000대의 재고를 소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1분기에 약 5만 대의 재고가 쌓여있던 것과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분명 좋은 시그널입니다. 재고가 줄었다는 건 수요가 살아났다는 뜻이니까요. 모델 3와 모델 Y가 46만 7,762대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34%나 늘었습니다. 2년간 이어진 인도량 감소세를 끊어낸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축포를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은 웃지 않을까요? 문제는 다음 질문입니다. 이 많은 차를 어떻게 팔았지라는 질문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테슬라는 상반기 등록 대수가 60% 증가했고 특히 5월 한 달만 108%나 폭증했습니다. 언뜻 보면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는 이렇게 무슨 호떡 입들어 확 오르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를 파봤더니 두 가지의 숨은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란 전쟁으로 유럽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올랐다는 점, 또 다른 하나는 저가형 모델 3, 모델 Y가 새로 투입되면서 판매량은 늘었지만 대당 마진은 낮아졌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미국의 내수입니다. 6월의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19.7%가 감소하면서 9개월 연속 북미 판매 감소를 기록 중인데요. 연방전기차 세액 공제가 만료된 여파죠, 작년에. 이 와중에 전체 인도량이 늘었다는 건 결국 미국에서 줄어든 물량을 유럽, 중국에서의 공격적인 판촉과 할인으로 메꾸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진입니다. 여러분, 진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테슬라의 최근 마진 흐름을 실제 공시 자료로 짚어봤더니 1분기는 2026년 기준으로 자동차 부문 총 마진이 21.1%였습니다. 자, 1년 전 16.2%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수치죠. 그런데 이 숫자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2022년 테슬라의 자동차 총 마진은 25%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서 반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눈높이의 기준치는 아직도 현격히
모자르다는 거죠. 더불어 결정적으로 이 21.1%라는 숫자는 1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 할인을 얼마나 썼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랑 발표 때는 이거 굳이 의무적으로 발표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 우려는 저희들만의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 매체와 월간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인도량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이 물량이 가격 규율을 지키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진을 갉아먹는 프로모션으로 만들어낸 것인지입니다. 옛날에 이 LA 오렌지 카운티하고 LA에 리본이라고 하는 가전제품 파는 한인 마트가 있었는데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할인했어요. 할인을. 그러니까 할인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했어. 망했죠. 네, 망했죠. 자, 실제 테슬라 CFO는 1분기 실적콜에서 2026년 설비 투자 규모를 25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예고했거든요. 자, 이게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보상은 나중에 온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 스스로도 당장의 수익성보다 장기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인 거죠. 자, 이런 리포트들과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인도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곧바로 수요의 질과 할인, 재고 소진에서 비롯된 마진 압박으로 옮겨갔다고 짚으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단순한 인도량 성장보다 수익성과 자율주행 스토리에 더 좌우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저장 사업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반드시가 희망을 가지세요. 2분기 에너지 저장 배치량은 13.5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무려 40%가 넘게 늘었고 이 사업의 마진 구조는 자동차 완전히 다릅니다. 소비자 가격 경쟁에 덜 노출되어 있어서 향후 실적에서 숨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죠.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재고 소진이 나쁜 신호인가? 1분기에 쌓였던 재고를 2분기에 정상화시켰다는 것, 적어도 생산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풀리고 있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지속된다면 3분기부터는 오히려 할인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세 번째,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395달러 부분 지지선을 지켜내고 있고 여기 보면 뭐 오늘도 400불은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RSI도 딱 중간 데일리봉입니다. 딱 좋죠. 그렇죠. 딱 중간이잖아요. 과매도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하락이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실적 발표를 앞에 둔 그리고 시장이 빠지니까 빠진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7월 22일, 22 며칠? 7월 22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테슬라의 어닝 발표 날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합리적 의심의 모든 것들이 이 어닝 발표 때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량 발표 때는 굳이 왜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발표하면 되니까. 하지만 어닝 발표 때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2분기 인도량 서프라이즈는 분명 긍정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고 소진, 지역별 판매 판촉 강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두 나라라는 그림도 함께 깔리는 거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잖아요. 많이 팔았다는 것은 사실 좋은 얘기죠. 못 판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숫자가 몇 개 남아있다는 거죠. 이 확인해야 될 숫자가 긍정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7월 7일 날 테슬라 쓸어 담을 걸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7월 22일 2분기 정식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자동차 부분 총마진이 1분기 21.1%보다 개선됐는지 아니면 후퇴했는지. 둘째,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순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셋째, 유럽, 중국에서의 판매 증가가 할인 없이도 지속 가능한 수요인지 아니면 일회성 프로모션 효과였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순간 테슬라의 주식의 방향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계속 저점을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거대 음봉, 거대 양봉, 거대 음봉 지금 계속 먹어버리는 3중 악어 구조가 나왔는데 와, 이런 것도 진짜 보기 드문 모습이죠. 아직 테슬라가 어디로 갈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구독 팡 박아놓으시고 밑에 보이는 무료 단톡방 들어오시고 좀 더 공부를 깊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VIP 멤버십 가입하셔서 VIP 멤버십을 가입하면 VIP 멤버십만의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가요. 하루에 2-3편씩.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종목 추천 영상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 100불은 금방 뽑아요.
거기다가 보시다시피 공부방 12기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